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손에 쥔 왕이 한때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이 어린 왕을 복위시키려 했던 그 잔혹한 시도를 과연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죽음이 필연적임을 알면서도 그토록 위험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한 페이지를 함께 펼쳐보며 인간의 깊은 욕망과 흔들리지 않는 충절,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의 무게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한 개인의 영달을 넘어선 숭고한 대의와 그 대의를 짓밟으려는 거대한 권력의 충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을 향한 끝없는 야망과 어린 왕을 향한 처절한 충정이 격렬하게 부딪히며 빚어낸 가슴 아픈 역사의 기록이죠. 당시에 긴박했던 정치적 상황과 그 속에서 고뇌했던 인물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강력한 몰입감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건국 이념이 채 자리 잡기도 전에 벌어진 왕자의 나는 왕실의 권력 다툼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는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성군 아래 잠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듯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은 병약하여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은 다시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린 왕 단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아직 정사를 돌보기에는 너무나 어렸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보필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권력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결국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의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고 어린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이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찬탈이었고 왕실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새로운 권력에 순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는 여전히 어린 왕 단종의 복위를 꿈꾸는 충신들이 있었죠. 그들은 새로운 왕의 지배 아래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라도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자 능력 있는 관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오직 어린 왕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절과 무너진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굳건한 신념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충신들에게 세조는 단순히 왕위를 찬탈한 숙부가 아니라 조선의 근본을 뒤흔든 역적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비록 모든 것을 가진 새로운 왕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였을지라도 정의와 명분을 위해 기꺼이 죽음의 길을 택하려 했죠. 과연 이들의 비장한 각오는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의 희생은 역사에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비장한 각오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처절한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단종 복위를 꿈꾸던 충신들은 권례 깊숙이 숨어들어 은밀하게 거사를 준비했죠. 이들은 성산문을 필두로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그리고 유흥부까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6명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의 대의 명분을 바로잡고 어린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날 세조가 직접 참석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죠. 이 날이야말로 역모를 실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성산문과 박팽년 등은 연회장 호위 무사들에게 미리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그 틈을 타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추대하려 했습니다. 칼을 품고 왕의 행차를 기다리던 무사들의 심장은 아마도 터질 듯 뛰었을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궐 안을 가득 채웠을 테죠.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성공만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비껴갔습니다. 거사 당일 연회 장소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세조는 호랑이 사냥을 구경하는 자리에서 칼을 차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연회 자체도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충신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죠. 계획은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갔고
그들은 다음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어린 왕을 향한 충정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창덕궁에서 열리는 연회였습니다. 사육신들은 다시 한번 칼을 품고 세조의 목숨을 노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며 모든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김질은 이계와 함께 사육신 거사에 참여했던 인물로 그는 본래 성산문이 사돈이기도 했죠. 그는 거사 당일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갈등하다가 결국 세조에게 모든 사실을 밀고하고 맙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충정과 개인의 안위가 걷잡을 수 없는 폭풍처럼 부딪혔을 겁니다. 살아서 가족을 지키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과 대의를 따르고 싶은 충심 사이에서 그는 결국 파멸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김질이 밀고는 그야말로 벼락과 같았습니다. 세조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경로했고 즉시 관련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궐 안은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단종 복위를 꿈꾸던 이들은 차례로 붙잡혔고 그들은 끔찍한 옥사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문과 신문을 견뎌야 했죠. 세조는 이들을 통해 배후 세력과 더 큰 음모가 있는지 밝혀내려 했습니다. 특히 성산문은 모진 고문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세조를 전하가 아닌 나으리라 부르며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정신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던 겁니다. 곤장과 줄이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역적의 이름을 달 수는 없다 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박팽년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세조에게 나는 신하가 아니니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맞섰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세조에게는 가슴을 찢는 비수가 되었을 겁니다. 세조는 그들의 충절을 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사육신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종에 대한 충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모제로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충신들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도 굳건한 눈빛을 잃지 않던 그들의 모습에서 백성들은 비통함과 함께 경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처형장 주변을 가득 메운 백성들의 탄식 소리는 하늘을 찔렀고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시대의 아픔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세조의 왕권에 도전한 대가였지만 동시에 진정한 충절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피로 물든 그들의 희생은 세조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과연 그들의 죽음은 단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조선 역사에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지난 시간, 충신들의 숭고한 죽음이 세조의 마음에 또 백성들의 가슴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죠.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죽음은 어린 단종에게 어떤 파장을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이 처절한 이야기는 또 어떤 비극으로 치달았을까요? 이제 그 폭풍 같았던 순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사육신을 비롯한 충신들은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에서 세조와 핵심 대신들을 제거하기로 뜻을 모았죠. 궁궐 호위 무사들 중 일부를 포섭해 칼을 숨기고 왕의 행차를 기다리게 하는 등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폐위된 단종이 다시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가 정해놓은 길이었을까요? 계획은 실행 직전 김질이라는 인물의 밀고로 발각되고 맙니다. 그는 매형인 정창손의 회유에 흔들려 결국 동지들을 배신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아마도 김질이 마음속에는 단종 복위의 대의와 자신과 가족의 안위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하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의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손끝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던 거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충신들은 한 명 한 명 체포되어 옥사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혹독한 고문에 시달려야 했죠. 세조는 자신의 왕권에 도전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듯 그들의 입에서 단종 복위의 배후를 캐내려 했습니다. 특히 성산문은 온몸의 살점이 찢겨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나으리께서 이미 왕위를 찬탈하셨으니 신은 그저 단종을 섬길 뿐입니다. 라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도 꼿꼿한 기계를 잃지 않던 그의 모습은 세조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모든 충신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종에 대한 충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고 자신들의 희생이 훗날 단종의 억울함을 밝혀줄 것이라 믿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의 꺾이지 않는 절개는 세조의 분노를 더욱 키웠고 사육신은 물론 수많은 관련 인물들이 영모제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시대의 이상이 좌절되는 아픔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충신들의 처절한 죽음은 세조의 왕권 강화에는 기여했지만 동시에 어린 단종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모 사건 이후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켜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냈습니다. 한때 왕좌에 올랐던 어린 군주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쓸쓸히 유배길에 오르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그곳에서 단종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는 단종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비정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7살의 어린 단종은 결국 그 차가운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자신의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충신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린 단종의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권력의 냉혹함과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이 비극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요? 17살의 어린 단종은 결국 그 차가운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자신의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충신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린 단종의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권력의 냉혹함과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이 비극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요? 이 잔혹한 역사 앞에서 모든 백성이 슬픔과 공포에 잠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위에 대한 세조의 집착과 어린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들이 있었죠. 바로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굳건한 충절을 지닌 6명의 신하들, 이른바 사육신이라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종의 폐위와 죽음이 부당하다고 여겼고 기어코 본래의 왕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즉 단종 복위 운동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품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단종에 대한 맹세와 정의에 대한 열망만이 불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계획은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가장 유력하게 검토된 것은 명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열리는 연회, 혹은 세조가 거둥하는 길목에서 그를 제거하는 것이었죠. 특히 연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 혼란스러운 틈을 타 거사를 도모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거사 날짜를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가 열리는 날로 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었고 무사들은 숨겨진 칼을 갈며 결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그들의 의지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죠. 드디어 거사 당일 연회장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세조와 대신들, 그리고 명나라 사신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사육신과 그들을 따르는 무사들은 숨죽인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겉으로는 술잔을 기울이며 평온한 척했지만 그들의 심장은 마치 천둥처럼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을 겁니다. 칼날은 옷 속에 숨겨져 있었고 모든 신경은 세조의 움직임과 거사의 신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세조의 편이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 거사가 발각되고 맙니다. 바로 김질이라는 인물의 밀고 때문이었죠. 김질은 이 거사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던 인물이었지만 두려움과 야망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세조에게 모든 계획을 고변하고 맙니다. 그의 밀고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사는 실행되기도 전에 발각되었고 사육신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삽시간에 체포되어 옥사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굳건했던 신념은 이제 혹독한 고문과 마주해야 하는 처절한 현실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옥사에 갇힌 사육신들은 세조의 직접적인 신문과 잔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도 그들은 단종에 대한 충절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산문은 나는 이미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세조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세조가 내린 녹봉조차 사용하지 않고 봉투를 묶어두는 등 세조의 신하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충절의 상징이었죠. 권력의 압박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절규와 고통은 옥사를 넘어온 조선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사육신과 그들을 따랐던 많은 이들은 잔혹한 고문 끝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들은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에 처해졌고 그들의 시신은 찢겨져 전국 각지에 효수되는 끔찍한 형벌을 당했습니다. 거사를 도모했던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까지 연좌되어 죽임을 당하거나 노비로 전락하는 등 세조의 보복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했습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충신들의 굳건한 눈빛과 그들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탄식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새겨졌죠.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정의가 좌절된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과 충절을 보여주는 숭고한 희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세조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정통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사육신은 비록 단종 복위에 실패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굳건한 충절과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는 후대에도 길이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권력의 냉혹함과 인간의 존엄성이 처절하게 충돌했던 이 비극적인 역사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